어린이는 욕을 해도 그대 마음 기쁘지만 어버이여 꾸중에는 그대 마음 달지 않네. 한 군데는 기쁘지만 한 군데는 달자느니 아이 대접 어른 대접 어이 그리 판이한가. 그나노니 오늘부터 부모 걱정하시거든. 어버이도 아이같이 평등하게 대접하소 하시더라. 나 아이미 다불. 어른 대접 부모 공경하는데 반대되는 글을 8대목으로 갈라놓는 팔방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첫째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분 동안에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방가를 4번으로 갈라가지고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말씀인데, 어린이는 자식을 낳아가 길러 보이면은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욕도 하고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 욕은 얻어먹어도 오히려 부모 마음이 기쁘다는 거야. 그런데 또 부모가 잘 때렸고 꾸중하면은 또 자식 마음이 달지 않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똑같은 한쪽에는 잘 때렸고 하는 꾸중이고 한쪽에는 그냥 벌로 하는 욕인데도 한 군데는 기쁘지만 한 군데는 달지 않더라. 그래 아이 대접하고 부모 대접, 어른 대접이 어이그리 판이한가, 같지 아니한가. 그래서 권하노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모가 있거들랑 이제 부모 걱정하시거들랑 어버이도 아이 그치 자식 그치마 대접하면 된다. 그런데 안 되지요. 자식 나가 길러보면 자식한테 하는 반만 해도 효자야. 그런데 부모 대접하는 데는 아이 대접 반도 못하거든. 그래서 권하노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불자들은 부모 걱정하시려고 하거들랑 자식 대접하듯이 어버이도 자식 대접하듯이만 해봐라 거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식은 부모를 낳아가서 부모 은공을 하려면은 자기도 자식을 낳아가 길러봐야 우리 부모도 날 기를 때 역시 이와 같이 길러셨구나 하는 것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대보지 아니하고는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자식이 하는 욕은 듣기가 달갑고 부모 하는 걱정은 또 이제 참 듣기가 싫다는 거야. 똑같이 이제 중간에서 자식에게 내가 부모고, 부모에게 내가 자식인데 부모 대접, 아이 대접이 어찌 그리 자식 대접하고 판이하게 틀리느냐. 그 이제 부모 걱정하려거들랑 부모도 자식같이만 대접을 해봐라. 효자 소리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이제 효도에 반대되는 그런 대목을 팔방가라고 해가지고 그 8대목으로 갈라놨어요. 갈라놨는 건데 이게 일제 때 이제 우리 불교 종단에서 종보로 발행되던 불교라는 그 이제 불교 월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작자는 미상이에요. 미상이 근데 불교지에 소개를 되어 있던 것을 내가 요 8대목을 한 법회 때 2대목씩 효를 이야기하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효자는 물론 많지요. 우리나라도 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기록된 효자들도 많고 또 중국에는 가면은 당송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 올라오기까지 뛰어난 효자 10분이 있어요. 그게 당송 10표라 그래요.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면 공자라 그러면 우리 도양에서는 모르는 자가 한 분도 없어요. 그 공자 밑에는 안자가 있고 정자가 있고 자사가 있고 맹자가 있어요. 근데 맹자께서 정자의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자는 얼마나 부모에게 잘했느냐 하면은 한 끼도 가정이 뭐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데 한 끼도 고기 반찬 없는 밥을 대접해 본 적이 없고 술 없는 밥을 반주 없는 밥을 대접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항상 고기 반찬과 반주는 하루도 그린 적이 없는 분이 정자다 그래요. 그런데 또 밥상을 올려놔 놓고 정자는 아버지 밥을 다 드실 때까지 밥상 옆에 붙어 앉아서 그 부모님의 밥 잡수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반찬에 입에 맞아가지고 저가 많이 가는가 그걸 꼭 살폈다 그래요. 살피고 그래서 항상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런 반찬을 빼지 않고 해 올리고 또 밥을 다 잡수고 나면은 그 아버님이 잡수다 남은 그 밥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올리는 건 그 자식들 먹는 반찬보다가 좀 더 틀리게 해가 올렸으니까 이 맛있는 반찬을 누가 줬으면 아버지 마음이 편안한가. 그 물리친 남은 반찬도 그냥 처리 안 하고 이 반찬은 누가 먹었으면은 아버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내가 남군 반찬을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따라서 그 반찬을 이제 참 그 사람이 먹도록 했고 또 한 번은 어떨 때는 부모님이 반찬을 다 잡수고 나면은 맛있는 반찬은 이것도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를 아버님이 물어보면은요. 남지 안 하고 아버님만 해드리고 부엌에는 그 반찬이 없는데도 한 번도 안 남았습니다 소리 한 적이 없고 남아 있습니다 하고는 그 반찬을 달리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남았는 반찬을 또 올리는 그때야 내가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 자식이 준비하느라고 욕받다는 그런 마음이라 쓸까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자의 아버지는 정석인데 그 정자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정자의 아들 정원이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는 온효자라도 자식은 반효자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가 자식 하는 데는 참 온효자 하듯이 자식에게 했는데 그 자식은 반밖에 그 부모에게 뭐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온효자를 하는 노릇을 보고 자라는 그 자식도 그 아버지에게는 반효자 노릇밖에 못한다. 그런데 정자의 아들 정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그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정석이 정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자의 아들 정원이 정자를 복양을 하는데 잡사보고 정자도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 반찬이 또 남아 있느냐 그러면은 곧이곧대로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고 다시 장만해드리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곧이곧대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참 그 명작에서 말하기를 그래 정자의 효와 정원의 효가 틀린 점이 어딨느냐. 부모가 묻는 말에 곧이곧대로 대답하니까 효자인 것 같지만은 없다 그래 놔놓고 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이게 참 내 아들이 내가 맛있게 먹고 또 이게 더 남아있는가 물었더니만이 없다 그래 놓고 다시 내가 물으니까 맛있는가 싶어 장만하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나 싶고 부모 마음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데는 말로 입으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뜻을 살펴가지고 하는 것이 곧 효자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자가 당신 아버지 정석이 살아있을 적에 제 나라에서 정자의 인간 댐댐이를 듣고 초빙을 해가지고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하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간 댐댐이가 뛰어나고 공자님의 어진 제자니까 당신네 나라로 불러가지고 초빙을 해가지고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사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에 녹을 남의 나라에게나 내 나라에게나 국가의 녹을 받으면은 받는 녹의 대가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제 나라에 가가지고 벼슬을 받아가지고 녹을 받고 생활하자면은 그 녹을 받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하자면은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부모님 밥 잡수는 모습도 살피지를 못할 거고 조석 문안도 드리기가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벼슬을 안 하고 노고를 안 바꿨고 가난하게 살지언적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싫었으러. 왜? 떨어져 있으면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벼슬조차도 거절하고 부모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부모님의 그 참 조석봉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피는 걸 원한 효자가 정자다. 그게요. 그런데 그 양반이 기록에 보면 초나라에 벼슬은 했어요. 왜 했느냐 그러면 자기네 나라니까 가까운 데서 부모 봉양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전이라는 벼슬을 초나라에서 살았는데 아주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녹을 적게 받고 벼슬은 났지만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직무에 의무를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벼슬이 점차 올라가가지고 높은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녹을 많이 받았는데도 하루도 기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냐고 북쪽을 향해서 부모님에게 북항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기쁜 얼굴이 모습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관사지요. 고루거각에 아주 고루거각 높은 집이라 그러거든. 좋은 집에 가는 건데 고루라는 말은 높은 누다락도 있고 거각 큰 집에 그걸 엄치면 고루거각이라 그러거든. 그 누각이라는 말을 절집에서 많이 하는데 누각이라는 말은 고루와 거각을 엄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한 번도 기쁘지 않았는 거는 부모 곁에서 부모를 아침 저녁으로 한 나라이지만은 섬길 수가 없고 멀리서 향배만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서는 향해가지고 예배만 올렸기 때문에 적은 벼슬에 적은 녹을 받을 때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나중에는 높은 벼슬을 해가지고 녹을 많이 받는데도 기쁜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왜? 부모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부모님 모신다고 향리에 있으면 지방 경제는 어려우니까 좁은 석죽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전부 서울 경기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몇십 프로가 좀 이제 서울 경기에 다 모여 산대. 그러면 고향의 부모를 뒀더라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떨어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편지로 묻고 답을 하고 올리고 했지만은 요즘은요. 그러면 전화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은 고사고 직장에서도요. 마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참 부모님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날씨가 금년 들어 가지고는 서울 날씨가 제일 춥다 그래요. 난 오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불자님들 신심이
추우면 춥다고 비 오면 비 오고 더우면 덥다고 이제 참 법회 참석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추울 때는 집에 돌아가 아침 저녁으로 뭐 문안 드리는 것보다 직장에서도 보일러 고장은 안 났느냐, 방은 안 추느냐, 뭐를 끓이 잡사느냐, 요것이 곧 효도예요. 응? 부모님이 바라는 거. 내가 아는 보사님이 대구에 한 분 살고 계시는데 그 아드님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말을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같이 안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야야, 네 집사람 며느리 또 좀 챙기고 같이 있어도 주고 그러면 되는데 매일 주말에 이래 와가지고 우리하고만 시간 다 보내면 며느리가 섭섭할 거 아니냐. 그 옛날에 애들이 어릴 적에는요 또 아들한테는 손자가 둘인데 그 손자들이 어릴 적에는 내 식구가 솔건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말은 어른들하고 보내고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손자들이 크니까 손자들은 그 뭐 아버지 뜻을 알지만은 그 이제 그렇게 뭐 하니까 요즘은 이제 며느님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인데 또 자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고 아들은 의사인데 매일 이제 토요일 오전은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같이 보내고 그래 야야 이래 일찍이 나오고 그래 애들은 뭐 다 컸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하고도 보내죠. 아직까지 자기 볼 일 바쁘고 자고 있는 거 보고 쉬는 거 보고 와서 있기는 신경 쓰지 말아 이라고. 그 노인들이 이제 방에 가만히 앉았으면은 다리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거동하기가 어려울까 봐. 그래 아버지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저 불로동 쪽에 어디 가면은요 조그만 이제 저수지 못이 하나 있대요. 거기에 이제 애들 걸음 이제 연습시키듯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그 못을 같이 돈대요. 같이 돈. 이게 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집에 모시다 드리고 그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말 오후에는 또 자기 가족하고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한들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오늘을 있게 한 부모가 자식에게 쓴 정성 10분의 1은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는 뭐 하더라도 전나무난이라도 다 자주 드리고 그런데 말로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쁘지 그래도 이제 부담은 싫었지요. 가더라고. 내가 내 자식인데 뭔 부담 싫었노. 그런데 만약에 또 자기네도 볼 일이 있을 때는 늦어지면 늦어진다. 무슨 볼 일이 있어 뭐만 못 온다는 걸 꼭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올 때가 되는데 안 오고 전화가 안 오는 거 봐요. 오기는 올 낀데 좀 늦어지고 전화가 오면 또 바래진다는 거야. 바래진다는 거야. 그래 하면 하는 만큼 더 바래는 게 이것도 부모 마음이라. 그래 그런 거 보이 말로는 오지 마라 해도 전화만 늦어도 바래지는 거 보면 엄청 좋은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그건 자랑이에요. 응? 그래. 그래는 못하더라도 전화문안이라도 부모님에게 내게 바라는 게 뭔가 전화를 자주 드리면 전화 오는 걸 바라지 싶으면 전화 자주 해주면 그게 효도예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이 한이 없어요. 오늘 오늘 해야 되지 오늘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고 또 한 해가 가면 올해보다 내년은 좀 더 잘해야 되지. 명년도 무궁합니다. 내일 또 한이 없고 명년도 무궁하지만은 우리가 바다에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가지고는 올날이 작고 뭐 올날이 적어지고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그래 부모님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남아있는 동안에라도 내 중에 돈 벌고 출세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요즘은 다 비다 놓고 입고 사니까 전부 금이 환영이야. 그래서 금이 환영이라는 말은 해외 그 객지에 나가가 돈 벌어가지고 비다 놓고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거. 그걸 금이
비단금자 옷입자.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그게 환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이 환향해가지고 금이 옥식으로 비단 옷 해드리고 옷그릇에다가 이밥 해가지고 봉양을 하는 것 보다가 부모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미 결혼했으니까 참 부부간에 금슬이 좋다. 그 금슬이 좋은 걸 요즘은 인고 부부 이까지요. 옛날에는 부부 금슬이 좋다. 금슬이 좋다 그럴 때 비단금자 비파슬자야. 응? 그러면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 것은 옛날에 사대부 양반집 선비치고 검은고 탈 줄 모르는 선비가 잘 없고 검은고 한곡조는 다 탈 줄 알아야 되고 또 여인들은 구중궁궐에 묻혀 살면서 그 무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비파 같은 거 연주 한두 곡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금슬이라 하는 거는 비파와 검은고. 그 부부간의 뜻이 탁 맞으면 여보 오늘 참 날씨도 좋고 달도 밝고 그 밤은 적적하니까 우리 참 한곡조 합주합시다. 그러면은 뜻이 맞으면은 뭐 참 아내의 그 비파 연주 남편의 검은고 연주가 합이 돼가 잘 되거든. 그 뜻이 안 맞으면은요. 이런 밤에는 아리랑이 한곡조 안 좋을까? 아리랑도 좋지만은 도라지가 안 좋을까요? 도라지 타령이. 도라지 타령보다는 아리랑이 낫지. 그러다 보면 그럼 니는 아리랑 해라 난 도라지 하고. 그래 둘이 한 자리에서 하나는 아리랑 연주하고 하나는 도라지 연주하면 그 소리가 뭐가 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은 그 비파와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울려 나오는 오음육률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걸 금슬이 좋다 이렇게요. 요즘은 이제 뭐 그걸 가지고 그 금슬이 좋은 부부를 뭐 인고 부부다 이까지 그렇게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래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살다가 누가 하나가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재혼이라 이까지요. 재혼한다 이까는데 옛날에는 재혼한다 소리를 안 해요. 속현한다 그래요. 속현한다. 떨어진 줄을 하나 다시 잇는다. 그 아내가 없으면은 고마 참 뭐 한 악기가 없어졌는데 그건 줄 떨어져가 함께 연주 뭐 하는 것과 같다. 그래 줄을 다시 잇는다 해가지고 속현한다 그래요. 그러고 또 이제 비기 양반 아닌 아전쯤 되면 뭐라 그래나 그러면은 이제 재혼하는 거 면한한다 그래요. 면한한다 그러면 면할 면자 호랩이 한자야. 호랩이 면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결혼 한 번 더 한다고 재혼한다. 재차 혼인한다 이까는데 옛날 양반들은 재혼한다 소리 안 하고 면한한다 거기나 속현한다 그래요. 속현은 그건 줄이 떨어지면 연주를 뭐 하는 거와 같이 한쪽에는 고마 줄이 다 해가지고 다 떨어졌는 걸 떨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 그런 뜻도 속현한다 그런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한 아들 딸들은 정있게 화합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효도입니다. 응? 그 뭐 아들 딸 시집장기 보내놔 놓고 찢고 뽑고 말이라 왈각달각 소리 나는 것보다가는 그래 참 재미있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응? 관을 관하 색색효는 그래 달빛을 보고 꽃빛깔을 봐더라도 그 모습이 곱고 아름답지만은 불여일가 하한색이라 그랬거든. 한 가정이 화목해서 웃는 얼굴빛만은 아름답지 뭐하고 당금낙추 성성효는 검은고를 쳐가지고 검은고 소리 떨어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아름답지만은 불여자손의 독서성이라 그러거든. 자식의 글 읽는 소리만큼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한 얼굴빛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식의 글 읽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화목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뭐 용돈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주니 안 주니 쌓아가지고 밑푼 던져주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다. 그 요즘은요. 자식 나가 죽도록 길러도 효도도 잘 못 받아봐요.
요즘 아들 놓으면 리아카 타기도 어렵고 딸 놓으면 비행기 탄다 그래요. 응? 친정부모 비행기 태워주는 돈 누가 버렸어? 그 집 아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이 버린 거야. 죽도록 나 길러 가르쳐 놔 이렇게 홀딱 뺏어가가지고는 말이라 그 사람이 버린 돈을 친정님이 비행기 태우고 말이라 시어머니는 말이라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찢고 뽑고 억지로 한 푼 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나 친부모나 내부모나 처부모나 똑같이 할 수만 있어도 요즘은 효자이겠어요. 응? 그렇게 이제 요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계 보내놔 놓으면은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면은요, 희미한, 아주 선명하게도 안 보이는 희미한 예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장계 보내놔면 그게 이제, 며느리 신랑이지 내 아들 아니다, 그게. 그래서 착각은 뭐가 착각이야?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 사위를 아들같이 착각하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딸은 시집 가마 사위 마누라고, 아들은 장가 가면 며느리 신랑이야. 며느리 신랑을 자꾸 내 아들로 생각하고 그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요즘 말이라 계산 빠른 현대 여인들이 시부모 안 좋다는 거야. 시부모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시집에 얼마나 싫으면 시자가 들었다고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다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 시금치 맛이 꿀맛이 되도록 해주라고. 그 부모도 부모 노릇 다 해주면 그러면 좋다 그래요. 그래, 줄라거들라 주는지 마는지 주는 둥 마는 둥 설득멀뚱하지만 아주 좁뿌리만 좋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나무 아들도 뺏어 왔거들랑. 나도 내 할 도리 해야 되지. 나무 물건 거저가 와가지고는 내게 안 되잖아요. 값을 쳐주란 말이야. 거기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야. 정자가 자랄 적에 어느 날 아버지하고 밭을 같이 맺는데 감자는 뿌리에 열매가 여는데 어쩌자 잘못해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렸대. 그러면 그 맺힌 열매 감자는 못 크고 죽잖아요. 그 모습을 본 정자의 아버지 정석이 조심성 없다고 몽돌이를 가지고 들고 팼대요. 그래, 아버지가 패는 몽돌이를 다 맞고 기절을 했다. 얼마나 식이 맞아놨으면. 기절을 했다 깨나가지고는 아무 일 없는 것이 싱글벙글 하면서 그 일을 조심성 있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의 스승 공자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호통을 치고 머쓱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공자님이 정자에게 하신 말씀이 옛날 효자 순임금은 아버지가 꾸중을 하기나 매를 들 적에 작은 호추리는 다 맞아줬지만은 큰 호추리를 들 때는 눈치를 채고 또 몽둥이를 들 때는 한 찰도 안 맞아주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 맞아주는 것만이 효자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나 놓고 작은 호출이라도 들고 치면은 호출이 자국이 생기면은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절할 수 있도록 맞아줬는 게 그게 무슨 효도냐? 아들이 부모 몽둥이를 맞고 기절을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그래서 잘못했거들라 잘못을 사가는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고 부모가 몽둥이를 들면은 작은 호출은 맞아주지만 큰 몽둥이는 피해주는 것도 효자다. 만약에 기절하고 깨어났어야 다행이지만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죽었더라면은 그 부모는 자식을 죽인 죄인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래서 순임금은 작은 호출을 맞아주고 조금 큰 호출을 들면 도망을 가고 또 몽둥이를 들면 한 찰도 안 맞아줬다는 거예요. 왜? 부모 죄 안 짓게 하고 마음 안 아프더라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썩 났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효자다. 그런데 정자는 아버지 몽둥이를 다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물론
부모님 마음이 아플까봐 아무 일 없는 것이 해준 그만큼만 효자지 전체 효자는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조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 뜻을 살펴가지고 그 뜻을 어기지 않냐고 이루어주는 것이 효도다. 말로 물질로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말로 몸을 편안하도록 효도 또 뭐 이제 말로 몸을 행동으로 하는 효도 그거보다가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효자보다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자가 더 큰 효자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해주는 것이 효자다. 그래가지고 공자는 증자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매를 몽둥이를 맞고 기절할 만큼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넌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고 뭐 이제 참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만큼만 효자지 깨날 때까지 그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불효다. 그래서 순임금의 이유를 비유로 해줬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증자에게 작은 호치를 들면은 맞아주고 큰 호치를 들려고 하면 도망가고 아주 몽둥이를 들면 한 찰도 안 맞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나타나도 안 했다가 다 풀어진 후에 돌아와가지고 참 아버님 내가 잘못된 것 같으니께로 이렇게 마음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또 말로 하는 거는요. 말 대답을 절대 하지 마세요. 시대 차이가 납니다. 요즘 시집 가는 처녀들이요. 옛날에는 한 5살, 6살 되면은 그게 참 궁합도 좋고 딱 맞다 그랬지. 남자는 한 4-5살 더 먹고 이 여자들은 한 4-5살 더 작으면은 왜 여자는 빨리 늙고 남자들은 더디 늙으니까 늙은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뭐 다 같이 젊을 게 별 포가 안 나지만 늙을 때도 이제 빨리 여자들은 빨리 늙는데 옛날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요즘은요. 그래 결혼하라 그러면 시대 차이 난다고 안 한대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안 한다 그러거든. 그러거든. 그래 이제 참 다 나이가 비슷해야 이제 세대 차이가 안 난다 거기야. 그런데 부모님하고 우리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뜻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가 주장하는 거는 억지 소리가 많은 것 같지만은 또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 부모님 하는 말이 지내고 보면 다 맞아요. 또 세대 차이 나가지고 부모 하는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날 말이라 캐캐묵고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는 또 이제 시대에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더라도 부모님이 주장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효자예요. 예?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말 대답 안 하고 부모님 주장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 놓고 정 부모가 했는 일이 안 맞거들랑 내 주장대로 또 하면 돼요. 해가지고는 그것이 다 맞게 이루어졌을 적에 부모님 마음이 다 풀려지고 할 적에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내가 내 주장대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지만 이게 맞고 안 됐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할 말이 없고 그래 알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 부모 노릇 잘하는데 그래 알았다 하면 되고 예 또 자식은 효도를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대답해봐.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거 영 쉽네. 영 쉽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나도 젊을 적에는 성격이 엄청 좀 별났고 또 유별난 사람이고 그랬거든. 또 이제 스님이 돼 나누니까 뭐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쓰레기 해가 또 불효해 안 했겠어요. 성질 별나가 불효하고 해가 불효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불법을 배우고 보니까 효도가 딸거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만년에는 내 어머님이 94살에 돌아가셨어요.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요. 거기 부모야. 부모 마음은 죽은 송장도 자식을 못 잊어가지고 영원히 사람을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송장이 애를 낳아 엿사다가 영원히 엿사다가 미기에 살렸다는 걸 아메고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죽어도 못 잊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 죽어도 못. 그래 돌아가시던 나 만덕으로 나서 그렇게 이제 36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늦게 낳은 아들이 한 50, 1호들 넘어가니까 당신이 하면 90이 넘었거든. 그랬는데도 보고 싶어. 당신은. 그래 돌아가시던 한 20일 전쯤 됐을 거예요. 그 음력 20날이 우리 법회니까 11날 법회한다고 올라오다가 들렸는데 그 다음 달 초난날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 이제 참 열미칠 돌아가시기 전에 갔거든. 가니까 90몇 살 난 노인이 저 왔습니다. 하고 문을 여니까 문 여는 순간에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 그래 왜 뭐가 슬퍼서 이래 우시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환장하겠다 이렇게 보고 싶어 환장하겠다 이렇게. 그래 뭐가 누가 보고 싶어 환장하는데 그게 스님 당신 보고 싶어 내가 환장하겠다 이렇게. 그래 그럼 왔는데 보고 싶은데 왔는데 왜 우노이까 이께로. 얼마를 보면 시큰벗고 꿈에 천령 지나가듯이 물을 흐르듯이 구름 지나가듯이 희떡 지나가는 거 그걸 어째 봐야 시큰보겠느냐 했거든. 그러다 보면 한 열흘 넘어가지고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11년을 봤는데 그 다음 달 초난을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거든. 그래 돌아가신다 걔가 내가 이제 갔더니만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 일나시 죽고 물을 이렇게 일나고 싶다 그랬어. 일나가지고 뭐 이래 앉는데고 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당신 복 많지. 늦게 난 아들이라도 아들 품에 안기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내가 돌아가신 게 했거든. 그리고 보고 싶다 그랬는데 내 왔는데 시큰 보고 죽지 왜 눈 감 놓고 그까지 대답 안 하더라고. 죽은 송장이 대답할 수 있나. 그래 부모 마음은 앞만 봐도 시큰 못 보고 시큰 못 보고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 그래서 멀리 떨어졌더라도 요즘은요 어른들은 지금 살아봐도 참 별 볼 일 없거든. 시대에 못 따라가잖아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런 건 뭐 아무리 좋지만은 그 기능 다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것만 가르쳐주면 돼. 알 수 있는 거. 또 이제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거 요거 눌러가지고 받으면은 서로가 얼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만 가르쳐줘가지고 그 정도는 늙어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자주 가가지고 뭐 하거들랑 와서 보여주라는 거지. 그런 게 다 효예요. 그러면 이제 두 구절을 오늘 소개하려고 했으니 나머지 한 구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예 말은 천만 마디 그대 듣기 싫잖지만 부모 입만 뻥그대도 잔소리라 하는구나. 잔소리가 아니오라 주도하신 걱정이니 검은 머리 다히도록 온갖 경력 많음일세 그나노니 노인 말서 부디 공경받들어서 전내 나는 그대 입에 길고 짧은 말을 마소하시더라나 무아이니 타불. 그 이제 참 부모 공경하는 효에 대한 말씀은 해가 가고 달이 가도록 해도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백행지 근본이 효에 있고 100가지 행의 근본이 효로부터서 시작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효야. 10,000가지 복의 근본이 효에부터서 시작이 된다. 효할 줄 모르마.
불교 믿을 자격 없어요, 사실. 그러거든. 그래서 아이 말은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1000만 마디 아무리 저절거리고 짖기도 그대 듣기 싫잖지만 부모 입맛 뻥긋해도 잔소리라고 하는구나. 그게 현실. 이거 참 몇십 년 전에 이제 불교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도 뭐 조금 더 틀림없지요. 그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 입맛 뻥긋해도 잔소리라고 이제 듣기 싫어하지만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주도하신 걱정이야. 부모님의 걱정이야.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자식 잘 때라고 하는 전부가 걱정이지 그게 잔소리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검은 머리가 다 희지도록 온갖 경험 다 해보고 살아온 온갖 그 경력의 마음이라. 그게 마음이라. 경력 쌓아온,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많기 때문에 그래 많음일세. 권하노니 지금이라도 우리 불자들에게 권하노니 노인 말씀 부디 공경 받들어서 부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잘 공경하고 받들어서 전내나는 나의 입에 부모님 살아온 세상에 뒤에면은 우리는 아직 전내나는 거야. 전내나는 거야. 입에서 길고 짧은 말을 마라. 옳다 그러다. 길고 짧다. 부모님 하신 말씀에 토달지 마라. 그 부모님의 하신 말씀은 인생 경력이 담겨 있는 소리야. 그래서 검은 머리가 다 희도록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하는 그 경력이 많아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그게 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잔소리가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글을 8대목으로 써놨는 걸 그걸 팔방가라 그래요. 팔방가. 그거를 2대목씩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 내가 읽어보니까 이 현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야. 똑같거든.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욕해도 듣기 좋고, 부모 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잔소리라고. 그렇거든. 그게 아의 말, 어른 말 똑같이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도 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